혹시 지금 양치를 할 때마다 빨간 피가 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치아를 혀로 살짝 밀어보니 흔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74세 할머니가 3주 만에 흔들리던 치아를 되살린 실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오랜 친구이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금선 씨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백세 씨와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잇몸에서 피가 나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금선 씨,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74세 정순이 할머니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잇몸이 심하게 부어서 볼이 퉁퉁 붓고 아래쪽 치아 4개가 심하게 흔들려서 두부조차 제대로 씹을 수 없었거든요. 아, 그 정도면 정말 신박하셨겠어요. 음식도 제대로 드시기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말을 할 때도 이가 흔들리는 게 느껴져서 크게 웃지도 못하셨대요.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치과 3곳에서 모두 똑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진단이었나요? 할머니, 이제 이 이빨들은 다 뽑아야 해요. 임플란트 말고는 답이 없어요. 비용은 무려 1,200만 원이었어요. 1,200만 원이요? 그건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네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지 단 3주 만에 잇몸 붓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던 치아들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3주 만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사과도 시원하게 깨물어 드시고 갈비찜도 맛있게 드세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도대체 무슨 방법을 쓰신 건가요? 저도 당장 알고 싶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치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백세 씨, 치아가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가치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금선 씨, 혹시 치아 하나가 평생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성인이 평균 75년을 살면서 하루 3끼, 1년 365일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치아 하나가 평생 씹어내는 음식의 무게만 해도 약 150톤입니다. 150톤이요? 상상이 안 되네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 덤프트럭 30대 분량이에요.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치아 하나당 약 2,500만 원, 32개 전체로는 무려 8억 원이 넘어요. 8억 원이라니. 그럼 제 입안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과 직결된 가치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0만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자연치아를 20개 이상 보존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9.2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심장병은 23% 감소, 뇌졸중은 31% 감소, 치매는 무려 42%나 감소했어요. 정말요? 치아가 수명에까지 영향을 준다니 놀랍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심각해요. 70대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치주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기치과 검진을 받는 분은 고작 25% 뿐이에요.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치주 질환 초기에는 거의 아프지 않아서 대부분 방치하다가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야 치과를 찾거든요. 결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자연치아 보유 개수가 15.3개예요. 절반 이상을 잃는 거죠. 그럼 저도 나중에 치아를 절반 이상 잃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따라 하시면 100세까지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먼저 치주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3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철우 씨의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5년 전부터 양치를 할 때 가끔 피가 났어요. 하지만 평소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라 나이가 들어서 잇몸에 약해지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게 함정이에요. 김철호 씨도 매일 새벽 조깅도 하고 금연 금주도 철저히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아침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면서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나요? 네,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빠른 응급 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담당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이상하네요. 혹시 잇몸에 염증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왜 갑자기 잇몸 이야기를 한 거죠? 잇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라고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철호 씨의 잇몸에서 검출된 세균이 심장 동맥에서도 똑같이 발견됐어요. 정말요? 그럼 단순한 잇몸 출혈이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이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에요. 하버드 의과대학 20년 연구 결과를 보면 중증 치주질환 환자는 심장병 발병 위험이 2.7배, 뇌졸중 위험이 3.1배 높았어요. 그럼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뇨병과도 악순환을 만들어요. 치주 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거든요. 59세 주부 박영숙 씨는 10년간 당뇨로 고생하셨는데 잇몸 치료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2에서 7.1로 떨어졌어요.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조직을 검사했더니 78%에서 치주질환 세균이 발견됐어요. 진지발리스라는 잇몸 세균이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뇌세포를 파괴한다고 밝혀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잇몸 세균이 침과 함께 기도로 넘어가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요양원 어르신들 대상 연구에서 정기적인 구강 관리를 받은 그룹의 폐렴 발생률이 40% 감소했어요. 임신부의 경우에는 조산 위험이 7.5배나 높아져요. 이제야 잇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69세 이정희 할머니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2년 전 아래쪽 어금니 6개가 흔들린다고 치과에 가셨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대요. 할머니, 이 이빨들은 이제 수명이 다 했어요. 다 뽑고 임플란트 해야 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연 치아와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도 했대요. 1,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나요? 이정희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딸기잼을 발라 먹어도 단맛을 예전처럼 못 느끼겠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도 온도를 모르니까 입천장을 자주 데워요. 아, 감각이 없어진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뭔가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거북해요. 라고도 하셨어요. 이정희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플란트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궁금해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첫째, 수명의 한계예요. 치과에서는 한 번 하면 평생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12에서 15년이에요. 20년 후 생존율은 65% 정도밖에 안 돼요. 자연 치아는 어떤가요? 자연 치아는 제대로 관리하면 100세까지도 쓸 수 있어요. 둘째는 감각의 완전한 소실이에요. 자연 치아에는 2만 개의 신경 수용체가 있어서 온도, 압력, 질감을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겠네요? 72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얼음같이 찬 음료수를 마셔도 이가 시리지 않으니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마치 입안에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 것 같아 답답해요. 다른 문제들도 있나요? 셋째는 골 손실 문제예요. 자연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쿠션이 있어서 씹는 힘이 골고루 분산되는데 임플란트는 직접 뼈에 박혀 있어서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 결과 주변 뼈가 매년 평균 0.15mm씩 흡수돼요. 5년이면 꽤 많이 줄어들겠네요. 눈에 띄게 줄어들죠. 넷째는
합병증의 공포예요.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환자의 32%가 3년 내에 염증이나 심한 통증을 경험해요. 64세 장미영 씨는 임플란트 한 지 8개월 만에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다가 결국 재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소리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다섯째가 청각 이상 현상이에요. 17%의 환자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 씹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해요. 임플란트가 뼈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씹을 때마다 진동이 두개골로 전달되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섯째가 경제적 부담의 연속이에요.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끝이 아니에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해야 하고 크라운은 5에서 7년마다 교체해야 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할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이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예요.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1인당 연간 24만 원씩 임플란트에 쓰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말 이 모든 임플란트가 꼭 필요했을까요? 78세 윤봉식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한 대형 치과에서는 치아 8개 모두 뽑고 임플란트 해야 한다. 비용은 2,4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하지만 다른 치과에서 재검사 받으니 치주 치료로 5개는 살릴 수 있다. 임플란트는 3개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결국 1,600만 원을 아끼셨죠. 그럼 정순이 할머니는 어떤 방법을 쓰신 건가요? 정말 궁금해요. 이제 정순이 할머니에게 일어난 기적의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네요. 그분이 실천한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3단계였어요. 3단계요? 어떤 방법들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워터케어예요. 하루 3번 식후마다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강세정기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물의 압력으로 일반 칫솔이 닿지 않는 잇몸 포켓 깊숙한 곳까지 세균과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66세 택시기사 한만수 씨도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20년간 계속 나던 잇몸피가 구강세정기 쓴 지 2주 만에 완전히 멈췄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묻어있던 핏자국도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사용법도 알려주세요. 압력은 처음에는 1, 2단계로 시작해서 적응되면 3, 4단계로 올리세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잇몸과 45도 각도로 대고 치아 뿌리 쪽을 향해 분사해요. 전체 입안을 1, 2분간 천천히 세정하면 돼요. 비싼 제품을 써야 하나요? 3에서 5만 원대 제품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스마트 브러싱이에요. 저는 하루 3번 꼼꼼히 닦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30년, 40년간 잘못된 칫솔질을 하고 계세요. 3개 문지르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세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와 잇몸 경계에 대고 좌우로 문지르지 말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요. 200g 정도의 힘으로 최소 3분간 닦아주세요. 전동 칫솔은 어떤가요? 더 효과적이에요. 연구 결과 일반 칫솔보다 38% 더 많은 플라크를 제거해요. 71세 이순옥 할머니는 전동 칫솔로 바꾼 지 10일 만에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안 난다고 뽀뽀해줬다며 기뻐하셨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잉터케어, 즉 치아 사이 관리예요. 치아 사이 공간은 일반 칫솔로는 40%를 청소할 수 없어요. 바로 이곳이 세균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치실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지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세요. 지간 칫솔은 치아 사이에 약간의 저항감이 있을 정도 크기가 적당해요. 치실은 팔 길이만큼 사용하고 C자 모형으로 감싸서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67세 권영수 할아버지는 치간 칫솔 사용 첫날부터 놀라셨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 찌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에는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 3단계면 정말 충분한가요? 기본은 이 3단계예요. 하지만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이 있어요. 식사 후에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세요. 음식에 포함된 산이 치아를 약화시킨 상태에서 양치하면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어요. 자일리톨검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연구에 따르면 자일리톨이 충치를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요. 특히 식후 양치가 어려울 때 효과적이죠. 하루 5에서 10g의 자일리톨검을 식후 20분간 씹는 게 가장 좋아요. 양치 후에 물로 헹구는 것도 문제가 있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양치 후 헹굼을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치약 속 불소가 치아에 더 오래 남아 보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30초간만 가볍게 뱉어내세요. 백세 씨, 저는 비싼 미백 치약을 쓰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시중 치약의 80%에 SLS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민감한 분들에게는 잇몸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SLS요? 그게 뭔가요? 라오릴 황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거품을 내는 성분이에요. 68세 최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입안이 자꾸 헐어서 음식도 못 먹겠고 말하기도 아파서 며느리랑 대화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치약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됐나요? 네, SLS 없는 치약으로 바꾼 지 2주 만에 입안 상처가 말끔히 나았어요. 병원에서 약도 처방받고 비타민도 먹어봤는데 소용없었는데 치약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하나요? 올바른 치약 선택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불소 함량이 1000에서 1500ppm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충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불소가 너무 많으면 안 되나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치아 불수증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둘째, SLS가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특히 구내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예요. 제가 쓰는 미백 치약은 어떤가요? 셋째가 바로 미백 치약의 위험성이에요. 과도한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 표면이 갈려나가요. 효과도 생각보다 미미해요. 색소 제거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요. 76세 허경자 할머니 사례도 들려주세요. 비싼 미백 치약을 2년 넘게 썼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이가 시려졌어요. 그냥 일반 불소 치약 쓰는 게 훨씬 나아요. 라고 하셨어요. 가글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가글 선택도 중요해요.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균 번식을 도와줘요.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강한 가글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 변색이나 미각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2주 이내 단기간만 사용하세요. 68세 강명호 씨 경험담도 궁금해요. 강한 가글을 6개월간 써봤더니 입이 너무 마르고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되었어요. 중단하고 2달 후에야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 입이 자주 마른다고 느끼는데 이것도 문제인가요? 구강 건조증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침분 비량이 30에서 40% 감소해요.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침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충치 위험이 5배 증가해요. 72세 정경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이 마르니 밤에 자다가 계속 깨고 말할 때도 혀가 달라붙어서 발음이 이상해져요. 음식 삼키기도 힘들고 심지어 틀니도 자꾸 빠져요. 해결 방법이 있나요? 침 분비 촉진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최소 8잔의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껌도 도움이 되나요? 둘째, 자일리톨 껌을 하루 3에서 4회,
각각 15에서 20분간 씹으세요. 자일리톨 함량이 5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식후에 씹으면 침분비 촉진과 충치 예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요. 다른 방법도 있나요? 셋째, 침샘 마사지예요. 귀 앞쪽 볼을 원형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턱 아래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혀 및 턱뼈 안쪽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돼요. 하루 3회 각각 2에서 3분씩 실시하세요. 피해야 할 것들도 있겠죠? 알코올과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고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은 점막을 자극해요. 담배는 침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입으로 숨쉬기는 입 건조를 악화시켜요. 6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한 달 만에 입냄새가 줄어들고 음식 맛도 더 잘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백세 씨, 요즘 치과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치과를 찾는 방법이 있나요? 64세 박정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경험담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치과에서는 단 10분 만에 전체 다 뽑고 임플란트 해야 한다. 1,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0분 만에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너무 갑작스러운 진단에 당황한 박정자 할머니는 다른 치과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치주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비용은 80만 원 정도면 됩니다. 1,800만 원이랑 80만 원이라니 차이가 너무 크네요. 어디가 맞는 거죠? 2년이 지난 지금 박정자 할머니는 자연치아 28개를 모두 보존한 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심지어 사과나 배도 시원하게 드세요. 그럼 두 번째 치과가 맞았네요. 좋은 치과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째, 보존 치료를 우선시하는지 확인하세요. 첫 방문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치아를 살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좋은 의사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좋은 의사라면 반드시 보존적 치료 방법부터 설명해 드려요. 일단 치료해보고 경과를 지켜봐요.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정말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쁜 치과는 어떻게 말하나요? 이제 이 이빨은 수명이 다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문제 생길 거니까 미리 뽑아버려요.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더 좋아요. 이런 말을 한다면 조심해야 해요. 둘째는 뭔가요? 충분한 검사와 상담 시간을 갖는지 보세요. 파노라마 엑스레이로 전체 구강 상태를 파악하고 치준항 깊이를 측정해서 잇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해요. 필요하면 CT도 찍고요. 71세 정호영 할아버지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첫 번째 치과에서는 20분 만에 임플란트 6개를 권유받았어요. 두 번째 치과에서는 1시간 넘게 꼼꼼히 검사하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결국 임플란트는 2개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1,200만 원을 아끼셨네요. 셋째는 투명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지 확인하세요. 좋은 치과는 현재 상태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여주고 여러 치료 옵션을 제시해요. 각 치료법의 장단점과 비용을 명확히 설명하죠. 환자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솔직하게 알려줘야 해요. 넷째는 예방을 강조하는지 보세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적극 권장하고 올바른 양치법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곳이 좋아요. 69세 이영순 할머니 사례도 궁금해요. 우리 동네 치과 선생님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올바른 양치법을 30분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5년째 큰 치료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섯째는 뭔가요? 적정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는지 보세요. 초지는 최소 30분 이상, 일반 치료는 15에서 20분, 임플란트 상담은 45에서 1시간은 돼야 해요. 3분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해요. 개인 병원과 프랜차이즈 중에 어디가 좋나요? 여섯째, 10년 이상 한 곳에서 운영하는 개인 병원을 찾으세요. 원장이 직접 모든 치료를 담당하고 환자와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죠. 과도한 매출 목표에 시달리지 않아서 불필요한 시술을 권할 가능성이 낮아요. 74세 이정한 할아버지 경험은 어떠셨나요? 큰 체인 치과에서는 전체 임플란트를 권했는데 30년째 운영하는 동네 치과에서는 절반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20년째 같은 선생님이 봐주시니 믿을만해요. 건강보험 혜택도 중요하겠죠? 물론이에요. 65세 이상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스케일링은 연 1회 무료로 본인 부담은 약 1만 원이에요. 치주 치료는 대부분 보험 적용되고 충치 치료도 아말감, 레진은 보험 적용돼요.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나요? 65세 이상은 2개까지 보험 적용돼요. 본인 부담이 30% 수준이죠. 틀니도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모두 보험 적용됩니다. 67세 김미경 할머니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건강보험 혜택을 몰라서 스케일링에 10만 원을 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1만 원이면 되는 거였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이런 정보를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셨어요. 백세 씨, 정말 100세까지 자연 치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물론이에요. 87세 김옥분 할머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도 32개 치아를 모두 가지고 계세요. 정말요? 87세에 32개를 다요? 손주들이 할머니는 어떻게 이가 이렇게 좋냐고 깜짝 놀래요. 또래 친구들은 다 틀니나 임플란트 했는데 저만 혼자 사과도 깨물어 먹고 갈비도 뜯어 먹으니까요. 김옥분 할머니의 비결이 뭔가요? 정말 간단한 원칙들이에요. 50년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치실을 사용하셨고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셨어요. 단 음식과 탄산음료는 금지하시고 올바른 칫솔질을 하루 3회 5분씩 하셨어요. 구강 세정기도 사용하셨나요? 15년째 사용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라고 하세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연령대별로 관리 방법이 다를까요? 100세 치아 건강 완벽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50, 60대는 기초 다지기 시기예요. 지주 질환을 완벽하게 치료하고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확립해야 해요. 60, 70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국 관리 시기예요. 구강 세정기를 도입하고 치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구강 건조증도 예방해야 하고 복용하는 약물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체크해야 해요. 70, 80대는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겠네요. 맞아요. 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침 분비 촉진을 적극 실천하세요. 영양 상태와 구강 건강의 균형도 중요하고 필요하면 보조도구도 활용하세요. 80대 이상은 어떤가요? 완성 단계예요. 현상 유지에 집중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세요. 정기검진 빈도를 늘리고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치아가 주는 선물들도 알려주세요. 첫째, 영양 흡수율이 향상돼요. 제대로 씹어 먹으면 소화 흡수가 30% 향상되거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영양을 흡수할 수 있어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둘째, 씹는 행위가 뇌의 혈액 공급을 늘려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씹기 힘든 분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빨라요.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셋째, 입냄새 걱정 없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드실 수 있어서 사회활동이 늘어나요. 넷째는 경제적 절약이에요. 평생 치과 치료비를 계산해 보세요. 예방관리에 투자하는 돈이 치료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 주에는 구강세정기를 구입하고 사용법을 익히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교체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연습하세요. 2주차부터는 뭘 해야 하나요? 2에서 4주차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을 시작하고 SLS 프리 치약으로 교체하세요. 자일리톨검도 습관화하면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2개월 차에는 정기검진을 예약하고 받으세요. 구강관리 루틴을 완전히 정착시키고 가족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월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연 1회 종합구강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82세 할아버지의 말씀도 들려주세요. 선생님, 젊을 때는 치아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만약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치아 관리부터 할 거예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네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잘 씹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활기찬 삶의 원동력이고
당당한 미소의 근원이며 건강한 장수의 열쇠예요. 저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겠어요. 금선 씨,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74세의 정순이 할머니가 3주 만에 흔들리던 치아를 되살리신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도 당장 구강 세정기부터 사야겠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구강세정기로 깨끗하게 세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하고 치실로 마무리하세요. 단 3주만 꾸준히 하면 정말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도 정순이 할머니처럼 김옥분 할머니처럼 100세까지 건강한 자연치아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아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세요. 건강한 100세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백세 씨 그리고 금선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미소로 100세까지. 함께 건강해져요.